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는데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교황의 방북에 대해선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지만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유럽 열강의 지지는 얻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때마침 미 국방부는 탄도미사일까지 포함시키는 더욱 공세적이고 포괄적인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 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 교황을 만나 방북에 대한 긍정 답변을 얻어냈고 청와대도 교황의 선물 사진을 추가 공개하며 순방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는 제안에 유럽 주요국들은 완전한 비핵화, CVID를 강조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국방부도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이전보다 포괄적인 범위의 CVID를 요구하는 미국에 발을 맞췄습니다. 북한의 핵, 대량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CVID를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내용인데 비록 안보리 결의안을 재확인한 형식이지만 우리 국방부가 대량살상 무기와 ICBM 등 탄도미사일까지 CVID 대상으로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미국의 입장이 조금 더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 될 거고요.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조금 더 강한 톤으로 반영되었다. 미국 주도의 이 같은 공세적이고 포괄적인 CVID 개념 확장은 북한과의 물밑 기싸움 차원으로도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미국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어제 나왔었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북미 회담의 일정을 가늠할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박민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Look at North Korea. We were going to war with North Korea. It's going to be, now look at it. It's going to be fine. Going to be fine. Take your time.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속도 조절을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시간을 지낼 대로 협상 국면을 유지하면서 섣부른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미국과 결이 다른 시간표, 즉 정부가 목표로 한 연내 종전선언은 물론 남북 관계 개선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때문에 곧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 타결 국면 카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I'm very hopeful we'll have senior leader meetings here in the next week and a half or so between myself and my counterpart to continue this discussion so that 당시 폼페이오 장관이 여기라는 표현으로 만남 장소가 미국임을 시사한 만큼 김여정 부부장이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여정의 방미가 성사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전달과 함께 폼페이오 장관, 이방카 선임 고문과의 만남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개인 이메일이 해킹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년간 지인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지사 측은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년 넘게 사용해온 개인 이메일 비밀번호가 최근 8월 말에 변경된 사실을 최근 알아챘습니다. 지인들과 주고받은 사적인 내용이 담긴 이메일 계정이 누군가에 의해 해킹당한 겁니다.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 이메일 비밀번호를 변경하려 한 흔적도 감지됐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이재명 교수라고 적힌 가짜 운전면허증을 첨부해 포털 측에 보냈던 겁니다. 이 지사 측은 해킹 때 이용된 IP 주소가 서울 한강으로 확인됐다며 국내에서 누군가 의도적인 해킹을 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어떤 자료가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수사가 진행돼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우 김부선 씨와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점 공방과 셀프 신체 검증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왜 의료계가 해괴한 퍼포먼스에 들러리를 서야 하느냐며 항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 그것이 의심이 되고. 공지영 작가는 자신이 이 지사의 신체 특징을 두고 김부선 씨와 통화한 내용을 SNS에 유출한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최근 공개된 비리 사립 유치원 명단에는 경기 동탄 신도시 유치원들이 7곳이나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 학부모들이 처음으로 집회를 열고 이번에 적발된 비리 유치원을 강력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비리야! 터져라! 비리야! 터져라! 사립유치원의 비리 내용이 적힌 풍선이 터지자 학부모의 환호성도 쏟아집니다. 지난 15일 동탄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 학부모들은 첫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학부모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해주는 거 없으니까 우리 학부모들끼리라도 힘을 모으자고 해서. 화성시에서 비리 유치원으로 적발된 곳은 10곳. 이 가운데 무려 7곳이 동탄에 모여 있습니다. 평소 주말 나들이 객으로 붐비던 이곳 공원은 비리 유치원 척결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학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학부모들은 입학 단계서부터 회계 처리까지 정부 시스템을 도입해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번에 적발된 유치원을 강력 처벌하고 믿을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 집회를 시작으로 원장들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그 비리들이 우리 아이들의 뱃속을 따뜻하게 풍부하게 채울 수 있도록 바뀌길. 동탄유치원 비대위 측은 사태 해결이 될 때까지 앞으로도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한국 GM이 법인을 분리하겠다고 나서면서 먹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인천시는 한국 GM에 제공한 땅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 이런 악재까지 겹치면서 지역 경제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 GM이 있는 인천 지역을 김재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한국 GM의 주행 시험장입니다. GM은 이곳에서 준중형 세단과 SUV 차량의 주행 충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70개 크기인 시험장터는 인천시가 30년간 무료로 GM에게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최근 이 땅을 회수하기로 하고 법률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법률 검토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협약 내용에 그런 게 이제 들어가 있긴 한데 이건 섣불리 할 수 없으니까. 박남춘 인천시장도 SNS에 글을 올려 GM이 법인 분리를 추진했다며 제공했던 땅을 회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의 산업발전과 고용 안정에 GM이 마중물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산업은행이 지난 5월 8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도 약속을 어겼다는 겁니다. 양측은 지난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약식까지 맺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노조와 산업은행에 이어 인천시까지 나설 정도로 GM이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있어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걱정이 좀 많이 되죠. 관련된 업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파업이 자주 있다는 거는 좀 우려가 좀 많이 돼요. 이게 좀 불안감을 좀 조성하게 되는 것 같고. 특히 GM이 법인 분리 후 주행 시험장에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까지 밝힌 터라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사립유치원 측은 비리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한 교육부에 대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비리로 적발된 교육공무원의 실명도 공개하라는 주장인데요. 교육부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입니다. 계속해서 이온우 기자입니다. 최근 4년간 공금 횡령과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교육부 공무원은 77명.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누가 진짜 세금 도둑인지 가려야 한다며 실명 공개를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왜 그 사람들 명단을 공개를 안 합니까? 주의 경고 처분도 비리라고 해서 이렇게 전부 다 공개가 됐는데. 교육부는 유치원 총연합회의 행태가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적반하장식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쓰는 거죠. 우리도 실명은 지금 공개가 아니고 기관명만 얘기했잖아요. 현행법에 따르면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속한 기관명은 공개할 수 있지만 개인의 실명 공개는 금지됩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죠. 그건 그 개인까지는 법적 근거 없이는 할 수가 없죠. 다만 고액 체납자와 재범 우려가 있는 아동 성폭행범 등은 각각의 관련 법령에 따라 실명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교육부는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로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고 오는 25일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진 윤창호 씨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는데 정부는 오늘에서야 응답했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군복무 중 부산 해운대로 휴가를 나왔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는 22살 윤창호 씨. 청와대 게시판에 만취운전자 강력처벌 청원을 올리며 사건을 알렸던 윤 씨의 친구들이 이번엔 국회를 찾았습니다. 끔찍한 비극은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제정을 촉구한 윤 씨의 친구들은 법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여야 의원 100여 명을 찾아 감사카드도 전달했습니다. 청와대 청원이 37만 명을 돌파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무거운 처벌을 언급하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응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대형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나 상습범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양형 기준 안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 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처벌도 강화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박 장관은 또 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유포 행위에도 법정 최고형 구형을 지시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정신질환을 앓거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또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소식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PC방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은 어떨까요? 이 남성 설령 우울증을 앓더라도 선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청원에 80만 명 가까이 동참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해법을 찾을까요? 먼저 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곳 PC방 앞에서 20살 청년이 목숨을 잃은 지 오늘로 8일째입니다. 피해자를 추모하는 국화꽃과 손편지가 한가득 놓여 있는데요. 명복을 비는 문구와 함께 가해자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글들도 남겨 있습니다. 10년간 우울증을 앓았다는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처벌 감경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추모 행렬이 더 늘었습니다. 심신미약인 그 가해자가 또 만약에 저를 해친다. 그럼 저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하지 못한 대한민국이 될 것 같습니다.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감형하도록 한 이른바 심신미약 감경 조항이 다시 도마에 오른 겁니다. 아무리 심신미약자라고 해도 환자가 우울증 환자지 상황 판단을 못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 인원도 오늘까지 8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역대 최다 참여 인원입니다. 다만 경찰은 현행 법률에 따라 피의자 김 씨를 내일 치료감호소로 옮겨 길게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어린이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스프링클러도 없는 필로티 구조의 건물 1층에서 난 불은 순식간에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라 1층 주차장에 있던 주민들이 서둘러 뛰쳐나옵니다. 잠시 뒤 주차장에서 피어오른 검은 연기가 건물 전체를 뒤덮기 시작합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출입구가 막히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4살, 14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1층에 주차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도 불에 타버렸습니다. 경찰은 불이 1층 주차장에서 시작돼 위층으로 급속도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둥만 세워진 채 사방이 트여있는 필로티 구조여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층에서 난 불이 사방에서 유입된 산소와 결합한 게 아궁이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불이 난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스프링클러는 현재 본 건물은 설치 대상이 아니고 화재 경보기는 작동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이 나기 직전 건물 1층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방화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소년범을 둘러싼 논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수원에서 미성년자인 10대 청소년이 할아버지 뻘인 70대 경비원을 마구 때린 사건이 있었죠. 검찰이 이 10대 청소년의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죄질은 불량하지만 소년범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3주나 흘렀지만 79살 김모 씨의 얼굴에는 아직도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경비 업무를 보는 경기도 수원의 한 상가를
막무가내로 들어오려 하던 18살 청소년에게 맞은 상처들입니다. 3일 내리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수술을 못한대요. 몸도 마음도 크게 다쳤지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너무 당해서. 젊은 나이 보면 무서워서 피해다녀요. 이런 엄중 처벌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문제의 10대 가해 청소년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구속 수사 방침을 세웠지만 검찰에서 사전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됐기 때문입니다. 소년범이고 죄질은 다소 불량하나 도저히 증거인멸 없어서 불청구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사가 교육과 보호를 더 중요시하는 소년범 처리 원칙을 존중하는 목소리 못지않게 조금은 너무 약하지 않나, 이렇게 관대하지 않나. 이제 그에 합당한 그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끔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도 커지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리조트인 제주 신화월드가 최대 주주가 실종된 직후부터 운영에 큰 차질을 빚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2단계 사업도 불투명해지면서 제주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홍유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착공 당시부터 관심과 기대가 컸던 제주 신화월드. 제주 지역 경제의 발전으로 연결이 된다면 돈을 더 벌고 제주도가 더 발전하는 상생의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지난 3월 문을 열었지만 최대 주주인 양주후이 회장이 행방불명되면서 손님이 줄고 카지노 매출은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의 10%는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걷고 있는데 이런 세수도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리조트 근처 하수관이 역류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1조 원 정도 더 투자해 2020년 완전히 개장하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 신화월드 측은 사업이 조금 연기는 되겠지만 투자 유치 등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수천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됐습니다. 실종 주인들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직원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것은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거죠. 사업 일정과 고용 계획이 불투명해지면서 기대했던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이번 화재로 숨진 두 어린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 3세의 자녀였습니다. 이젠 하나 남은 자녀와 조카도 중태에 빠졌는데요. 한국말이 서툴러 불이 났다는 외침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을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영진 기자입니다. 아이들 4명이 발견된 곳은 빌라 2층입니다. 아기하고 누나가 계단참에서 쓰러졌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뒤에 나왔던 애들이 2층 복도에서 쓰러져 있는 걸 구조를 했습니다. 40제곱미터 남짓한 빌라에는 숨진 두 어린이를 포함해 부모와 이모, 이종 사촌까지 모두 7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화재 당시 방에는 아이들 4명만 있었고 부모들은 모두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집 사람들은 불이야 소리를 듣고 탈출했지만 아이들은 참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A군은 2년 전, 다른 어린이는 올해 8월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주해와 한국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말 모르는 상태에서 내 애들이 갇혀있다고 애들 빨리 보조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A군 부모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3세입니다. 2년 전 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한 부부의 한 달 맞벌이 수입은 200만 원 남짓. 7 식구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해 아이들 교육까지 신경 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린이집값 40만 원 넘게 들어요. 학교에 보내려고 그러면 학교도 소리 여러 가지 이리 대보세요 하고 이 못 가죠 이거는. 코리안 드림을 품었던 고려인 3세 가족의 애끓는 사연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처벌하지 않는 제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가더라도 길어야 2년 뒤면 석방됩니다. 사건 이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족을 이민준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A군은 지난 1일 옆집에 사는 만 13살 쌍둥이 형제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평소 자신들을 놀렸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에 걸쳐 휘두른 흉기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마음에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저기서 나타나는 데잖아. 그 나타나는데 따라온대 형들이. 형들 따라온대.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큽니다. 또다시 그러면 누가 책임질게 그걸. 안 되는 보장이 있어요.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됐지만 쌍둥이 형제는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소년원에 수감되더라도 최장 2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게 A군 가족의 걱정입니다. A군 가족 사례와 함께 최근 늘고 있는 소년 범죄를 두고 일괄적인 엄벌이나 관용보다는 균형 잡힌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사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 처분하는 이러한 좀 유연적인.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병과의 싸움은 환자는 물론 환자 가족에게도 견디기 힘든 고통인데요. 미국에서는 환자 가족의 정신 건강까지 챙기는 병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박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말기암 환자 등이 생의 마지막 길을 걷고 있는 뉴욕 브롱크스 호스피스 병원. 이 병원은 2004년 뉴욕시 최초로 환자 가족 돌봄 센터를 열었습니다. Okay, here, open your eyes and see if you can see the beautiful flowers that I made you. Nice? Yeah. 그린 씨는 이날 다른 환자 가족들과 함께 꽃꽂이 강습을 받았습니다. 가족 간병인들의 심적 안정을 위해 한인 자선단체와 병원 측이 마련한 행사입니다. 시즌에 맞춰서 꽃을 가져다 드리고 본인이 만든 꽃을 또 이제 병실로 가져가서 환자하고 쉐어할 수 있다는 거에 간병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 정서적 불안과 우울감을 불러올 수 있고 가족 자신들과 환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척되는 사회에서는 고령 간병인의 번아웃, 탈진 증후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he family caregivers are also older in age, and studies show that as age increases, so does the burden on one's self, their stress and their body. 환자와 보호자인 가족까지 참여하는 환자와 가족 중심의 돌봄 서비스가 새로운 병원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박용입니다. 무게가 2.7g에 불과한 탁구공은 구기 종목 가운데 가장 강력한 회전이 걸리는 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탁구공의 회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탁구스타 윤한규 감독과 유 감독의 딸 예린 양의 대결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탁구는 회전의 마술입니다. 묘기처럼 휘는 탁구공의 궤적, 모두 강한 스핀에서 만들어집니다. 실제 느껴본 회전은 상상 초월입니다. 매트를 넘어온 공이 역회전 때문에 저절로 되돌아가고 강한 커브가 상대를 싸고 돌기도 합니다. 탁구채에 붙어있는 고무, 러버가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회전에 최적화된 평면 러버, 스펀지가 눌리면서 표면의 고무가 공에 달라붙어 1분당 최대 9,000번의 강한 회전을 만들어냅니다. 러버의 위력 확인을 위해 특별한 대결을 마련했습니다. 탁구의 전설 윤한규 감독과 초등학생 꿈나무인 딸 예린 양. 예린이가 아빠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하지만 유 감독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러버를 붙인 탁구채로 회전을 구사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탁구채에서 러버를 떼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회전을 걸 수 없게 되면서 공이 밋밋해지고 속도도 느려집니다. 승리도 내주고 맙니다. 막 공격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는데 아무런 스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러버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공이 붙었다 떨어지는 접착력을 가진 요즘 러버는 경기 스타일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스핀을 회전을 주는 것보다 지금이 훨씬 배로 스핀도 많이 나오고 그만큼 탁구가 또 더 재미있어지잖아요. 러버가 만드는 회전력. 한평 남짓 탁구대에선 환호와 탄식이 엇갈립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미국의 숫자 맞히기 복권인 메가밀리언의 당첨금이 복권 사상 최대인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무려 1조 8천억 원대까지 치솟을 예정입니다. 인생 역전을 노리는 미국인들의 복권 열풍이 뜨거운데요. 그런데 이 바람이 우리나라에까지 불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황규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Final white ball for this evening is 70. Now for the mega ball. That mega ball number is 7. 숫자 6개를 모두 맞추는 1등 당첨자가 석 달째 나오지 않으면서 메가밀리언 복권의 당첨금은 역대 최대인 1조 8천억 원대로 불어날 예정입니다. That's the winning ticket. And if I do win, this is the last time you'll ever see me in Penn Station. Thank you and have a good day. Play, so I thought, well, why not? I mean, if I could buy a candy bar, I could buy a ticket. 메가밀리언 복권의 당첨 확률은 현재 3억 25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천문학적인 액수 때문에 국내에도 복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수수료를 받고 미국 현지에서 대신 사주는 복권 구매 대행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미국 법상 복권은 해외 우편이나 소포로 보내는 것이 불법입니다. 당첨금 수령 절차도 복잡해 어렵게 당첨이 된다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달러에 산 이 복권이 우리 돈 1조 8천억 원이 되는 일확천금의 꿈을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꾸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유벤투스 소속의 호날두가 오늘 제노아전에서 골을 넣어 개인 통산 400골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세계 5대 축구 리그에서 400골을 넣은 선수는 호날두가 처음입니다. 라이벌 메시는 오늘 390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유일한 독도 주민이자 독도 이장인 김성도 씨가 오늘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78세인 김 씨는 1965년 처음 독도에 입도한 뒤 91년에는 아내와 함께 주민등록 주거지도 독도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건강이 악화되면서 독도를 떠나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10월은 마라톤의 계절입니다. 오늘은 경주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부부 마라토너가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해 화제입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오늘 경북 경주에서 열린 경주 국제 마라톤 대회. 총성이 울리자 선수들이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대회 시작 전부터 주목받았던 건 함께 출전한 부부 마라토너인 조세호, 이문하. 부부로서 같은 시합에 나왔는데 두 선수가 좋은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게임 운영을 잘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대로 남편 조세호와 부인 이문하가 각각 국내부 남녀 1, 2위에 올랐습니다. 여자부 1위는 이숙정이 차지하며 대회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남자 국제부에선 케네디 키프로프 체보로르가 2시간 8분 26초에 결승선을 통과하며 우승했습니다. 특별 기화 선수인 케냐 출신 윌슨 에루페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경기 시작과 함께 기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가을 풍경을 누리기 좋은 주말이었습니다. 내일도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아침과 밤에는 무척 싸늘하겠지만 낮에는 따뜻하겠습니다. 외투 안에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내일도 경기 남부와 충북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요. 일부 중서부 지역도 대기질이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황사용 마스크 챙기시고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오늘만큼 맑겠고요. 낮부터는 구름이 차츰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은 짙은 안개가 예상되는데요.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만큼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8도, 대구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철원은 3도 등으로 강원 산간 지역은 5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전국이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비교적 따뜻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중부 지역에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데요. 실효 습도가 50% 이하로 떨어지는 일수가 많겠습니다.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